자, 교재 176페이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개정세법 설명드릴 때 맨 처음에 제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손금의 결손금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자, 그 중소기업이 우리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업종에 대한 요건, 규모의 요건, 독립성의 요건이 있는데요. 업종 요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상의 사업이 이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이 작물 재배업부터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제조업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 제조업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다음번에 의제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1번부터 3번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로 안에 보시면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 지구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제조시설이 국내에 있으면 당연히 제조업일 거고요.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시설이, 타인의 제조시설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조시설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타인의 상품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의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나 둘 다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177페이지에 보시면 제조업, 의제 제조업 포함이 된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 이런 업종들이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제조업이든 도매업이든 중소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어떤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감면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이냐 도매업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종을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17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 통계청에 있는 표준 산업 분류를 찾아서 실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 상관없이 실질 업종을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상의 업종으로 확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통계청을 찾아서 통계청으로 접속을 합니다. 자, 통계청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통계 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계 분류 포털을 클릭해서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부분이 왼쪽에 보입니다. 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왼쪽에 표준산업분류에서 소개 부분 밑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검색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봅니다. 분류 검색이나 분류 내용 보기도 있습니다. 분류 내용 보기도 있는데 179페이지에 주택 신축 판매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신축 판매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나옵니다. 건설업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업종에 건설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택 신축 판매업이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색하는 방법은 분류 검색에서 용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택 신축이라고 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넣었을 때 내용이 없을 때에는 분류 내용 보기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찾아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업종을 농업부터 시작해서 국제 외국 기관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L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68에서 69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플러스를 눌러 보시면 68의 부동산업, 681의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 나옵니다. 플러스 키를 다시 눌러서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나오고요. 보시면 68121번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라고 나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자, 이 부분 내용을 한번 보면 부동산 개발은 직접 개발한 농지, 택지, 토지 등과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급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신축 판매업이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그러니까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설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7페이지에 우리 그 업종이 나와 있는 부분에 건설업에 대한 각주를 한번 보면요. 각주 30번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표준 산업분류상의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 건설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등록증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파상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시면 오파상은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종합중개업은 46105번이죠. 46번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오파상 같은 무역업을 하는 무역중개 오파상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오파상은 가끔씩 서비스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서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업종은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에 의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업종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코드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래처의 사장님이나 담당자한테 관련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표준산업분류에서 업종 코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찾아준 코드 번호를 갖고 업무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0페이지에 각 세법별 의제 제조업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181페이지에 소득세법상의 업종별 그룹 구분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 통계청 사이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183페이지에 규모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제조업 중에 의복, 가죽, 펄프, 1차 금속, 가구 제조 뭐 이런 경우에는 1,5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 식품 제조업부터 그 밖에 운송장비 제조업까지는 1,000억 원이고요. 전기, 가스, 건설, 도소매 1,000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 음료 제조부터 그 밖에 제품 제조, 운수업, 출판 관련되는 부분은 800억 이하입니다. 전문가 기술 서비스 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600억,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 40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최대 1,500억에서 400억 이하까지가 중소기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이때 평균 매출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평균 매출액을 이야기할 때 3년 평균치를 의미하지만 세법상의 매출액은 당해 연도 매출액만 갖고 판단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자, 매출액 범위는 손익계산상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요건 독립성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독립성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적합할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5페이지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다음 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가나 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단독 회사이고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경우에는 대부분 독립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관계회사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이나 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뭐 이런 경우에만 독립성이 없는 걸로 봐서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185페이지에 양갈로 4번 졸업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서 업종 기준 및 규모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기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산 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건데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면서 규모 기준 그러니까 매출액이 최대 1,500억 이하
또는 400억 이하 규모를 업종별로 초과했을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3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규모가 초과됐다라고 해서 바로 중소기업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87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 갖고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작성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페이지에 회사 등록의 기본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자, 법인조정의 과세표준세액 계산에 회사 등록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 대한 내용을 보면 회사 등록 내용에 보시면 자,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에 보시면 15번에 회사 등록사항에 15번에 중소기업 여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일 때 판단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13번 법인 구분이 있는데 법인 구분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투법인을 구분하는 부분이고 납세 의무 범위 때문에 있는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4번에 법인 종류별 구분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라는 부분을 구분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법인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신고 부속 서류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수익금액 명세서가 작성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이고요. 작성하실 때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건설, 제조, 도소매고 세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 수익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서 수익금액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건설업에 대한 부분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과 그 밖의 사업 7억 300원 도매업이죠. 같은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밖의 사업으로 불려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조업 쪽에 합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7억 3,200만 원은 지우고 제조업 쪽에다가 합쳐서 기타 사업으로 합쳐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 기준,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죠. 건설업이죠. 건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상의 매출액을 찾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은 1,000억 이하입니다. 1,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의 규모는 1,000억입니다. 1,000억보다 작기 때문에 32억이니까 작으니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총액도 5,000억 이하죠. 졸업제도 판단을 합니다. 5,0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독립성 및 유예기간, 독립성 적합하고요. 유예기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소기업은 지금 현재 제가 이 교육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중소기업 기준검토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세무사랑 프로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기준인 종업원 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89페이지에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부터 시작해서 수리 개인 서비스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120억에서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에 해당이 되려면 업종별로 이 매출액 120, 80, 50, 30억 이하에 해당이 될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처럼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견기업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닌 경우는 규모가 초과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어야 되고요. 매출액 기준 3년 평균치 매출액으로 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때는 1,500억 이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할 때는 5천억 이하, 기타 중견기업은 3천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중견기업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